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대형 월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는 목소리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코인만 보면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과 또 언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월가 대형 기관들의 의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의 동시에 대형 3사 큰 기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 타자의 얘기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시타델, 해지 펀드의 최강자이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돈 되는 건 다 아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의외로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장이 될 수 있다. 재개장이 되면 이거 당신들 준비됐어?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또 미국,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신속한 합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위험 자산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 위험 자산이 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기사가 길었어요. 근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 지금 최악은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만 오르고 다른 것들은 재미없다는 거죠. 근데 빠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네. 사실 맞잖아요.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질질질 끌어가면서 지금은 고유가는 이제 거의 고정값으로 굳혀졌고요. 아, 이거 이제 오래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더라. 근데 이분들은 이제 분석을 구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간다면 만약에 이게 빠른 진전을 이뤄낸다면 S&P 500은 약 1.7% 올라가고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12bp 정도 떨어지고 달러도 좀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쭉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약달러의 시장금리까지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 이 기사에서는 이제 소외된 종목을 콕 집었는데요. 소매나 유통이나 소비나 항공이나 주택이나 한눈에 보더라도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 AI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소외받는 곳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 특히 이 소외받은 종목들 주목을 하면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기관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역시 같은 날 블룸버그에서 동시에 보도를 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심지어 소외 업종들, 아까 그랬던 종목들이 폭발할 수 있다. 숏스키즈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현재 공매도 포지션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코스피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곧버스, 인버스 사고 있는 그 상황과 사실 미국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S&P 500 종목들의 중간값 공매도 비중은 시총 대비 3%까지 올라와서 지금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지금 공매도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특정 종목, 소외 업종에 이게 지금 쏠려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의 추가 상승은 초대형 기술주보다는 AI든 반도체든 이런 거겠죠. 데이터 센터든 그런 것보다는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업종들이 숏스키즈를 촉발할 수 있다. 아까 시타델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약을 해보면 AI가 묻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놈들만 계속 올랐고 소외받았던 곳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르면 팔고 쇼치고 쇼치고 무조건 공매도였다. 일단 공감이 되고 있죠. 우리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소외받았고 안 올랐고 오르면 공매도 이거 지금 몇 개월째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사실은 돈 번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소외받은 것은 끝까지 소외받고 있다. 근데 그게 대다수다. 그게 어떤 종목이다? 골드만삭스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헬스케어다, 소비다, 소재, 산업재, 에너지 등등 전반에 걸쳐서 버려진 업종들이 너무 많더라. 항공도 있고 크루즈도 있고 뒤에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주택도 있고 고금리에 돈도 없는데 어디다가 내가 이런 걸 쓸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버려진 업종들. 근데 이 공매도가 너무나도 올라왔더라. 그래서 환경이 뭔가 트리거가 바뀌면 여기가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목소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월가의 황제 JP 모건 또 이제 5월 27일이었죠. 뜬금없이 무슨 할아버지 주식, 워런 버핏이 좋아할 만한 주식들을 갑자기 진입 매력이 최고조다. 적극적으로 담아야 할 적기다라고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코인 홍보를 하긴 좀 그렇겠죠. 그래서 덜 오른 거를 추천했다. 그래서 철저히 외면당해온 배당을 주는 저변동성 안전자산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할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비슷한 얘기겠죠. AI나 성장주 돈이 너무 몰렸죠. 약간 불안하시죠? 이제는 버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 기관이 지금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영향력이 있는 곳이고요. 사실 세계 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아마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나보고 지금 코카콜라 사라고 P&G, 뭐 존슨앤존스 이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주식, 실제로 할아버지 주식이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좋아하니까 이거를요, 제가요, 왜 사요?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오르면 뭐 팔고 다른 걸 사지 공매도를 치면 치지 사람들 분위기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 말씀드렸지만 월가 수익의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산 거는 팔게 만들고 판 거는 다시 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으로 몰려 있네요. 이 쏠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가는 이거를 어떻게든 반대로 기울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앞으로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가 예상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 아니래. 그거 떨어진대. 그거 끝물이고 저게 더 오른다네. 저게 안전하다네. 저게 좋다네. 아마도 이런 기사가 나와야지만 월가는 큰 돈을 다시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물론 비트코인도 넣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4월 이후에 무진장 달렸던 자산과 소외받았던 자산의 대표 주자들을 제가 한번 트레이딩 뷰에서 찾아와 봤습니다. 4월 이후니까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극명하게 뭐가 갈려 있는 것 같죠? 제가 중간에 까만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최근 들어서도 잘 나가고 있고, 그 전에도 잘 나갔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죽겠다, 죽겠다가 지금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인텔, 뭐 4월 이후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됐는데요. 뭐 3배 정도 올랐네요. 미국 정부에서 산다고 하니까 뭐 즐거웠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로켓랩과 하이닉스가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넣진 않았는데 이 친구들보단 아래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실 거고 로켓랩도 스페이스X가 6월 12일에 IPO 두고 있으니까 뭐 계속 올라왔겠죠. 그리고 아이랜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삼성전자든 뭐든 팔아서 그래도 주식 중에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이랜이거든요. 뭐 삼성전자만큼은 안 올랐지만 그래도 뭐 위안이 됐던 뭐 AI 데이터 센터로 전향을 한 기업이죠. 이 친구들까지는 그래도 뭐 2배 이상 올랐고 뭐 그 전에도 올랐었고 한데 그 밑에를 보시면 좀 처참합니다. 이게 뭐 거의 심정지 차트죠.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 델타 항공도 그렇고 뭐 크루즈가 웬 말입니까? 이 돈 없는데. 근데요, 크루즈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겁니다. 21년 고점은 지금 올라왔어요. CCL이라는 종목이. 그럼에도 돈 없어. 비행기를 왜 타 고유가에 주택 뭐 돈이 없는데 고금리인데 어떻게 주택을 살 것이며 비트코인은 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타겟이라는 것도 이제 소비주의 대표 주식인데요.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가 아니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이제 미국의 단일 뭐 낱개 상품 파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 야, 이거 뭐 돈이 없으니까 다 바닥을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형 3사 기관들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검정색 위로는 이제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 여기로는 돈이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왜냐면 들어올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반대로 이 아래쪽은 지금 힘들고 쥐구멍에 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밑에 쪽에서 사실 제가 다 안 가져왔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이런
훨씬 많은 종목이 아래에 있을 거거든요. 쇼스퀴즈도 벌어질 수 있어라고 지금 예열을 하고 있다.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가 그들의 말이 허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일단 가장 현재와 비슷하게 뭐 닷컴 버블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때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들이 예상했던 게 나왔는지. 버블 전성기 뭐 말할 것도 없죠. 기술주가 독주를 하면서 나스닥 전체 지수가 570%가 올랐으면 사실 코스피도 저리 가라죠. 그쵸? 전체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개별 종목은 뭐 몇만 퍼센트 말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전통 가치주는 소외가 됐겠죠. 누가 그런 할아버지 주식 사.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닷컴 버블이 끝났으면 이제 모든 주식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순환매가 나오면서요. 나스닥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80%, 뭐 알트코인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완전 피바다가 된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했었던 소외됐던 소비재 섹터는 매년 11% 정도 올랐고, 뭐 서던 컴퍼니라든지 전통주, 우량주가 오히려 올랐다.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1년, 2년간은 폭락을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실적 있는 안전주로 이동했다. 모든 시총이 떨어져도 모든 주식이 같이 망하지는 않는다. 뭐 우리가 봤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70년대 니프티 피프티. 니프티가 약간 멋진, 훌륭한 뭐 이런 은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멋진 50개만 사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비싸도 그냥 딱 한 번만 사면 된다. 왜냐하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50개 대형주.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뭐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이런 친구들이 PER이라고 하죠. 100배까지 갔다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반해서 소형주, 경긴, 민감주는 극도로 소외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도 뭐 오일 쇼크라든지 아무튼 뭔가 트리거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트리거가 발생을 하니까 니프티 피프티 완전히 대폭락이 나왔었고요. 뭐 대대손손은커녕 완전 파산을 했다. 그러나 소형 가치주, 순형 강세, 뭐 원자재든 뭐 오일 쇼크 수혜주든 뭐 밸류 낮았던 소형주들로 자금이 대거 이동했다. 그러니까 극단까지 올랐던 주도주가 외부 충격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고 순환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뭔가를 샀으니까 월가는 또 뭐 짭짤한 재미를 봤겠죠. 물론 워런 버핏도 재미를 봤겠지만요. 코로나 때는 뭐 이제 최근이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코로나 발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언택트, 만나면 안 된다. 비대면 성장주가 뭐 독주를 했었죠. 사실 뭐 테슬라도 올랐고 줌도 올랐고 뭐 수많은 비대면 뭐 제약주도 오르고 난리 부르스였지만 항공, 누가 비행기 타, 누가 여행 가, 은행들 마이너스 60%, 심지어 워런 버핏도 이때 항공주를 많이 팔았었잖아요. 근데 또 어떤 트리거가 나왔습니까? 예상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백신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하룻밤에 판이 뒤집히고 오히려 이때 포모가 불고 이때 못 벌었으면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을 뭐 지내야 됐던 거죠. 컨택트 이제는 만나야 된다. 이제는 열어야 된다 하면서 언택트 주도주들은 완전히 뭐 급락을 하는데 반해서 난데없이 막 델타 항공이 올라가고 뭐 크루즈가 올라가고 뭐 에너지 금융주 난리 부르스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못 맞추는데요. 누군가가 뭔가 트리거 하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순환매가 올 거야.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또 여기서도 돈을 크게 벌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역사가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죠. 만약에 월가 입장에서는요, 이 순환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의 돈을 사고 팔게 만들어야 되는 게 월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가 약간 재미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흔치 않은 시점이다. 왜냐하면 트레이더랑 가치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지금 동시에 주목하는 시기입니다. 왜요? 가치 투자자들은 꾸준히 그냥 자기 하던 거 축적한 준비하면서 언제 오르지, 언제 오르지 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레이더도 지금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저가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트레이더도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야, 이거 불안한데, 불안한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트레이더는 샀다 팔았다가 일이거든요. 불안한데, 불안한데, 이거 내가 올라탄 거 꺾이면 뭘로 갈아타지? 지금 둘 다 뭔가 다른 목적은 있지만 주목을 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종종 운율을 맞춘다, 라임을 맞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데 귀신 들인 월가는 모든 개미들의 포모와 퍼드 심리를 지금 절묘하게 꿰뚫어서 사파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두가 쉽다고 눈이 뒤집혀졌을 때, 또는 모두가 힘들어할 때 항상 알 수 없는 트리거가 나와서 방향이 전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안전한 시기에 안전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 대중과 미디어 가격에 휘둘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